2009년 법정 관리까지 겪으면서 살아남은 쌍용차가 10여 년 만에 다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쌍용차가 어쩌다가 다시 백척간도의 위기를 맞게 됐는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그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쌍용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그 마힌드라 그룹,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고엔카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당시 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서 마힌드라 그룹이 한 2,300억 정도 낼 테니까 그 정부에서 한 1,7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인 노력으로 1,000억 정도를 마련해서 한 5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한 3년 동안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그 대주주로서 좀 더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힌드라 그룹이 코로나19로 인도도 굉장히 경제가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특별 이사회를 열고 그 쌍용차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마힌드라 그룹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에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대 정도까지의 신차를 만드는 건 기다려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차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티볼리와 지포 렉스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코란도입니다. 예. 하지만 쌍용차는 그 신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좀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 누적 적자가 한 4천억 원이 넘었고요. 지난해 내수 판매만 보면은 한 1.2%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 뭐 괜찮게 방어를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수출은 무려 24%가 감소를 하면서 이게 해외 시장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 적자폭이 커진 거는 작년에 그 코란도 같은 신차가 나오면서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측면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다 보니까 그쵸. 뭐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그 딱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수출이 문제입니다. 예. 예, 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든 차를 좀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자동차 회사의 수익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그 내수 판매만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뭐 1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테고요. 그 이어서 3위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가 한 10만 대 넘게 팔면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통계를 보면 순위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한국 GM이 무려 34만 대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쌍용차는 한 2만 5천 대밖에 수출을 못해서 총 생산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다음에 그 한국 GM,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쌍용차가 5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차를 그럭저럭 팔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차를 만들 수 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쌍용차가 그 수익을 내기 더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좀 깐깐하다라는 평을 받기도 그쵸,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티볼리나 지포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래도 반응은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티볼리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수출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GM하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어도 GM의 쉐보레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판매를 합니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판매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같은 경우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 중저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의 티볼리나 렉스턴이 국내 시장에선 프리미엄이 아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구매력이 너무나 높은 사람만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차기 때문에 마힌드라 네트워크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의 전체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수출 비중이 2011년도에 65%에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수출이 줄어드는 비중은 쌍용차의 주가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쌍용차의 그 장기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14년이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2014년 저점에서 티볼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티볼리가 그 B세그먼트, 좀 소형 SUV 시장을 선도했던 자동차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1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G4 렉스턴이 나왔을 때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의 해외 판매가 좀 적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게 됐고 지금은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11,000원대에서 지금은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쌍용차의 수출 길이 막히게 된 거는 일단은 러시아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쌍용차의 전체 수출 비중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루브라가 폭락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수출이 완전히 그 제로가 되면서 쌍용차의 어떤 주요 수출처가 막히게 된 겁니다. 예. 참 아무리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수출을 좀 늘리려는 노력은 자체적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 그 쌍용차의 자동차 경쟁력을 가지고서 미국 같은 시장에서 진검승부를 하기엔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했던 게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2016년에는 티볼리의 활약에 힘입어서 연간 수출량이 8,000대가 넘게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는 바람에 작년과 재작년 수출에 이란 수출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선택했던 파트너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쌍용차의 어떤 반조립 제품을 사우디로 보내서 연간 3만 대를 생산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빈살만 지금의 이제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그때 그 가족들의 어떤 권력 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권력 분쟁에서 사우디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좀 좌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경쟁력을 좀 잃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신흥국에 갔다 정치 리스크를 좀 일방적으로 맡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판매 네트워크, 딜러망을 구축하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게 자동차가 많이 팔릴 때 딜러망을 구축해야 이거를 좀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건데 차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딜러 네트워크를 강화를 못하고 딜러 네트워크를 강화를 못하다 보니까 판매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 참 이렇게 해외 소식들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쉽지 않은 면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쌍용차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어저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정부와 금융권에다 지원 요청을 좀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약간 지원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 한국 GM을 한 8천억 정도를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라는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의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라의 메시지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2,3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한 400억 원 정도의 긴급 자금을 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말미에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쌍용차 경영진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쌍용차의 그 최대 주주는 마인드라인데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새 주인을 찾아봐달라는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400억 원의 긴급 자금은 자기네 지분을 매각할 때 지금 상태로 매각을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해서 뭔가 몸을 좀 매각할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라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좀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인수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뭐 유럽의 PSA라든지 FCA라든지 이런 글로벌하게 좀 자동차가 팔리는 회사들도 뭐 합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그 내수 시장 중심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만한 곳이 있겠느냐라는 좀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일자리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한 5천여 명 정도 되고 여기에 뭐 협력업체라든지 뭐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쌍용차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가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실직을 외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그런 관측들이 좀 있고요. 또 일단 쌍용차는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단기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지금 코로나19로 좀 그 마인드라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지금 안 좋은 시국이기 때문에 좀 몸집을 좀 줄여가면서 비용을 좀 아껴가면서 단기적인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후를 좀 모색해보는 것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 이후에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도 있고 마인드라의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느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쌍용차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